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밤 12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또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지금 방금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갑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아 후보, 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장동 변호사를 맡았죠. 이재명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젊은 청년층으로 발탁이 돼서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에서 공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아 변호사는요, 이제 젊은 친구입니다.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것을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요, 제가 이 국회의원 입문하는 때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아주 원래는 진보 성향이 강하지요. 그때 그 민주당 옛날에 그 당대표였던 제 2년 선배, 1년 선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영국에 유학 갈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선배가 있는데, 국정원, 청와대도 있었고요. 국정원 1차장인가 2차장도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역에서 이용호 후보가 이강래 후보, 이강래 옛날 대표. 아시죠? 이강래? 정무수석 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용호 후보가 이강래를 꺾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상 깊어가지고, 저 친구가 60년생이거든요. 나보다 한참 후배죠. 연령상으로 후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2016년 여기 있네요. 7월 21일 날 지방자치법을 발의했어요. 그때가 20대였거든요. 20대 국회 때. 지방자치법이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그 대표 발의한 거를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그러니까 21대가 되죠. 2020년도에 21대 선거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2021년 3월 29일 날 또 좋은 대표 발의를 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납니다.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2023년 4월 12일 날 공직선거법을 이런 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 하는데 공직선거법을 발의해서 인상 깊어서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의 칼럼을 제가 3개를 썼네요. 더 이상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 자료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용호 후보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실력이 있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 말이죠. 국민 대통합.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은 대통합해야 된다 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단 말이죠. 이 김동아 그 젊은 변호사한테 떨어졌어요. 캐리어가 있고 이제 초선이면 초선 국회의원들 힘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 경험도 좀 있고요. 이 젊은 친구가 입성해서 큰 이바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으면 또 얼마든지 능력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이영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 남들 주무시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좀 유감인데요.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소 선상 투표는 김동완 후보가 65표를 얻었고요. 이영호 후보가 50%를 얻었습니다. 뭐 이건 손대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송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서대문 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 김동완 후보 8,714표를 얻고 그래서 63.2% 득표율을 구했고요. 이영호 후보는 5,069표를 얻어서 36.77을 얻었습니다. 자, 숫자 보시죠. 더불어민주당들은 사전투표가 다 60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 30대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총 523표 투표했는데 김동완 후보가 364표를 얻어서 무려 69.59, 70%에 육박합니다. 이건 그저 먹는 거죠. 뭐 표수 200~300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호 후보는 159표를 얻어서 30.40을 득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재자 투표 이런 건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자, 서대문구 충현동 가보겠습니다. 충현동은요 1투표소부터 5투표소까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충현동의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겠습니다. 김동완 후보 1,592표를 얻어서 58.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후보는 1,147표를 얻어서 41.8%를 얻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거는 유령투표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이건 발표 안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표 3표 중에 3표를 누군가가 투표를 했다면 한 표는 가짜 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표, 진짜 표, 진짜 표, 가짜 표 평균입니다. 약간 그 기권자 수도 있고 무효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표 차이가 나는데 다 그러니까 3표는 진짜 표, 1표는 가짜 표입니다.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제 방송 보는 사람은 가슴이 뜨끈뜨끈 할 겁니다. 지금 서대문 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완 변호사는 58.1을 얻었고요. 이영호 후보는 1,147표를 얻어서 41.8%를 득표했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충현동 1투표소부터 5투표소입니다. 총계만 내겠습니다. 2,635표를 얻었습니다. 누가? 김동완 후보가. 득표율 45.3%입니다. 그런데 이영호 후보는 3,181표를 얻어서 54.6%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당일 투표는요 당일날 한 거잖아요. 4월 10일날. 이게 진짜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그래서 충현동에서는요 이영호 후보가 546표 승. 그 다음 천연동으로 넘어갑니다. 천연동도 역시 1투표소부터 5투표소까지 투표를 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 김동완 후보 2,177표, 이영호 후보
1630표. 퍼센트 김동화 후보 57.18을 얻었고요. 어떻습니까? 다 50대 60대 넘어가지요. 이영호 후보는 42.81%를 얻었습니다. 역시 이 천연동에도 진짜 표에다가 한 장은 가짜표를 쑤셔 넣습니다.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당일 투표가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 없어요. 김동화 후보 2452표를 얻어서 47.1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호 후보는 2752표를 얻어서 52.88을 득표했습니다. 표 차이 이영호 후보가 300표 승! 자, 부가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현동은 1투표소부터 3투표소가 있는데요. 사전투표 김동화 후보 2428표 59.45를 득했습니다. 이영호 후보 1656표를 얻어서 김동화 후보는 59.45가 되겠고 이영호 후보는 40.54를 얻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 당일투표를 보시겠습니다. 김동화 후보 1998표 45.73%를 얻었습니다. 이영호 후보는 2371표를 얻어서 54.26%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373표 이영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373표입니다. 자, 신촌동으로 넘어갑니다. 신촌동도 1투표소부터 5투표소가 있는데요. 사전투표를 보니까 김동화 후보 1926표 64.13을 득했습니다. 너무하죠. 이영호 후보 1077표를 얻어서 33.5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가공된 숫자입니다. 유령 숫자입니다. 틀린 숫자죠. 당일 투표 김동화 후보 2781표 50.85 이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영호 후보가 2688표를 얻어서 49.14를 득했는데요. 이거는 누가 이겼느냐? 김동화 후보가 이겼습니다. 93표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도 있어야죠. 김동화 후보 93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1투표소부터 9투표소 1, 2, 3, 4, 5, 6, 7, 8, 9투표소가 있는데 사전투표를 보니까요. 김동화 후보가 3010표를 얻었는데 60.15%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짜, 가공된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표, 가짜표, 진짜, 가짜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후보는 1994표를 얻어서 39.84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일 투표를 보세요. 김동화 후보는 4843표를 얻어서 48.19, 이영호 후보는 5205표를 얻어서 51.80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후보가 362표 승입니다. 승. 홍제 1동으로 넘어갑니다. 1투표소에서 7투표소까지가 있는데요. 홍제 1동입니다. 홍제 1동. 김동화 후보 1834표를 얻어서 57.96을 득했고요. 이영호 후보는 1330표를 얻어서 42.03%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니까 김동화 후보는 4013표를 얻어서 48.41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영호 후보는 4276표를 얻어서 51.58%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야, 1투표소에서요. 7투표소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치열했어요. 예. 예? 스윙 스테이트. 아주 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용우가 260 전체 지역에서 1투표소에서 7투표소까지 다 당일 투표 계산해 보니까 263표를 승! 홍제 제2동입니다. 홍제 제2동 1투표소에서 4투표소의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김동아 후보 2361표 또 올라요. 58.21%. 이 2361표에는 세표 진짜 가짜표 하나. 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가짜표 하나. 세 사람 올 때 하나씩 넣었어요. 이영호 후보 1695표를 얻어서 41.78%가 나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영호 후보가 사전에서 낮을 수밖에 없죠. 왜? 사전에다가 누굽니까? 김동아 후보 투표함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에? 제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 세 표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사전 투표했다. 하나 유령 투표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명쾌하게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를 보니까요. 김동아 후보 1679표를 얻어서 43.53을 득했습니다. 이영호 후보 2178표를 득해서 56.46을 얻어서 499표 압승입니다. 그런데요, 투표소마다 보면은요, 야, 뭐 10표 차이 나기도 하고, 20표 차이도 나기도 하고, 30표, 야, 진짜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엎치락뒤치락, 최접전 막, 에? 스윙 스테이트, 최접전, 에? 참, 그러니 후보들과 그 선거 가족들이 볼 때는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동아 후보가 압승해 이제 이겼다고 하니까 말이죠. 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집은 이영호 후보는 초상집이었죠. 그런데 이영호 후보의 그 선거 끝나고 들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김부겸, 또 이해찬 3스피커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스피커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영호 후보가 그랬습니다. 더불어는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국민의힘은 매체 활용이 좀 빈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체까지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도 야권 스피커를 냈잖아요. 정권 심판. 문정권 심판. 그러나 한동훈 스피커는 말이죠. 야권 심판론을 제기했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그 역대 대통령을 제가 몇 년 전에 그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서울대에서 한번 특강한 적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직은 뭐 평가할 단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 개혁을 하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 4가지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3년 남은 임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뽑았었잖아요. 대통령을 뽑았으면
헌법에 대통령 임기 5년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밀어줘야지요. 그러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국정을 잘못했으면 비판할 수 있고요. 견제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국정을 운영하는데 보세요.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제 200표 가까운 숫자 190몇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용호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요.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법원, 검찰에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이거요.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서버 압수수색해서 검찰에서 포렌식 해야 돼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옛날 그 고려, 신라, 백제 무슨 당파 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그러나 여러분 우파다, 좌파다 이걸 떠나서요. 좌파에는 진보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해요.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다가 이런 젊은 이탄희 그 판사 출신 있죠. 용인인가요? 그런 젊은 판사 출신들이 이번 21대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저기 뭐야 국회의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또 경제통일은 또 한 분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22대는 난 출마 안 하겠다. 포기 선언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김동화가 무슨 일을 했다고 공천을 전략 공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당선을 시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장동 변호했다고요? 표창 받고요? 웃기지요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님. 지금 제가 할 말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낙선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이겼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전현희 후보 말이지요. 당선됐다고 이제 3선 되셨다고 법사위원장 꿈꾸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본회의에 상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이 나라가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다시 재검표를 하시던가 이 전산 프로그램을 압수해서 개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더불당에다가 진짜에다가 가짜표를 넣어서 이게 가공된 숫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물분을 참습니다. 물분을 참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후보 546표 승, 300표 승, 373표 승, 김동화 후보한테는 93표 졌습니다. 마이너스 93표. 362표 승, 263표 승, 499표 승. 당일 투표에서만 2250표 압승했습니다. 김동화
후보 사전 득표율 59.79를 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만 내겠습니다. 59.79를 얻었어요. 그런데 김동완 후보는 당일 투표를 다 더해보니까 47.0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12.79%가 사전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는 없습니다. 이거 이영호 후보도 이거 모를 거예요. 김동완 후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조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들만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산팀에다가 오다를 준 더불당의 좌파 세력들만 알 겁니다. 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씨도 있고요. 또 뭐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호 후보는요, 사전 득표율이 40도 안 돼요. 가짜 투표, 가짜 숫자 39.88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영호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2.96을 얻었습니다. 이게 모든 투표소마다 합산한 숫자가 52.96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70 나이 먹은 사람이 무엇이 아쉽다고? 제가 권력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이 밤늦은 시간에 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국민들의 박탈된 참정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이 공직선거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일당 지배체제, 일당 더불당에 넘겨주면 더불당에 여러분, 나는 더불당에 찍었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선시킨 후보가 됐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자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사회주의, 요즘은 공상주의란 말 안 씁니다. 공산국가 이런 말 안 써요. 중국 같은 나라, 베트남, 사회주의, 전체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르텔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이러면 국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지금 외국에서는요,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갔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면은요, 전 세계에 뉴욕타임스, 영국의 가이든, 전 세계에 이거 이렇게 하면 국가 망신이거든요. 그런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안 합니다. 안 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국내 인터뷰 기사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 원치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고요. 대통령님 빨리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 흐름을, 정책 흐름, 오랜 제가 이영호 후보 2016년이면 지금 8년 전 아닙니까? 8년 전에 제가 칼럼 쓴 거 딱 자료실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 자료실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영호 후보님 정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언론에서는 패배했다고 나왔지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영호 후보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없습니다. 알려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용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용호 후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떻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22대 선거하면서 느꼈던 흐름들, 과정들, 뭐 그런 거 뭐 하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호 후보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이 아니고 뉴스가 데스크가 아니고 이 서대문 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용호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비례대표도 도둑을 많이 당했어요.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또 뭡니까, 자유통일당, 이런 당들에서 사전투표가 어디로 갔느냐? 조국 혁신당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 국회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3% 이상이면 없거든요. 퍼센트지에 따라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얻게 되는데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또 정부 지금 계속 전수조사 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모든 제 친구들한테도 야 이거 부정투표가 있는데 이거 내가 겁내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 누가 잡아간다. 뭘 잡아가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이 선거관리위원들 다 구속시켜버려야 돼요. 깜빵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겁낼 거 없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런 거 한다니까 겁내더라고요. 겁낼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뭐 당연히 잡혀가겠죠. 누가 잡혀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용호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날이 이제 시간이 지금 1시 3분이네요. 1시 3분입니다. 1시 5분이 다 돼가는데 하여튼 오늘 또 날이 새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